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10개년 회차별 기출문제 특강 첫 시작입니다. 10개년분을 기출문제를 그 회차별로 여기서 이제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33회 때부터 시작인데요. 지금 5회분, 그러니까 이제 10년 분 중에 5회분은 순서를 제가 약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 수포기 교재 이 순서대로 지금 바꿔서 문제를 순서대로 지금 배치했습니다. 이 강의의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지, 수업을 듣고 다시 문제를 풀어본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답을 잘못 썼는가, 이걸 꼭 체크해 보시고,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거 해서 답이 이렇게 나왔지, 이걸 꼭 기억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내셔 가지고 그거를 수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하시고, 너무 득점에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왜 이걸 몰랐는가,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내가 이론이 부족해서 몰랐는가,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이해를 잘 못해서 이걸 틀렸는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꾸 속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이론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장을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럼 이런 문장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속고 있다, 그럼 오답 노트 만들어야죠. 그래갖고 이런 부분은 내가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 기억을 계속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차별 문제 그렇게 학습을 꼭 해주시고요. 33회 때부터 이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문제였죠. 그러니까 최근 5개년 시험을 봤을 때 33회 시험이 가장 쉬운 시험이었어요, 우리 과목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따졌을 때는 이제 33회가 뭐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33회는 중개사법에서 대단히 쉬웠고요. 역시 이제 이건 합격자 인원수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의 3만 명에 육박하게 거의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3회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풀어보셨다는 것을 간주를 하고 일단은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예요. 용어의 정의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2번을 쉬었다가 33회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는 지금 총 출제 빈도가 10개년 중에 8번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매회 출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입니다. 틀린 것 그랬으니까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X를 해놓고 일단 시작합니다. 1번이에요. 중개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당사 간의 매매, 교외,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중개는, 그러니까 이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물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발점을 꼭 기억하자. 용어의 정의는. 그러면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아니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꼭 나와야 되죠. 이것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 맞았고요. 2번 개업공사.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역시 맞았죠? 자, 3번입니다. 중개업은 출발점 꼭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행하는 것. 맞죠? 예. 다음 4번 질문.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 사원 또는 임원이에요. 공인중개사인자예요. 이자는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나와야 되죠. 소속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소속공사에 해당합니다.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4번 지문 정답이 됐고요. 틀렸고. 5번입니다.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중개보조는 꼭 출발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았죠? 그러니까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 안내 일반 서무란 말이 빠졌다 하여 이 지문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건 예시에 불과하니까 결국 핵심 포인트 단어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 말이 나오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요즘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단순형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 의무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소공사가 맞느냐, 이걸 묻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용어의 정의가 뭐가 있습니까? 공인인증서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자격 취득자를 말하죠. 다음 이제 소속공사는 소속된 공인인증서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가십니다. 중개대상물 문제 지금 계속 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이건 힘께 년 동안 계속 냈습니다.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것.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권자가 어디? 마실 나갔네요. 그럼 당연히 해당하죠. 다음 니은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변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의 건물. 이거 미등기일지라도 건물 인상은 되는 거죠. 다음에 아파트 추천길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이건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입주권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입주권으로서 아직 분양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간지 정해지는 그 구체화된 또는 특정된 그런 입주권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그러니까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니까. 다음 의율입니다. 대토권이에요. 그러면 이거 택지개발지구내 이주다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이죠.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박스형은 답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증서 업령상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공인인증서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심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물었죠. 그래서 요거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 맞죠? 다음에 중개업 육성도 맞죠? 다음에 중개보수의 변경,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모두 맞죠? 그래서 심의사항에 이제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했다. 그럼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도의사는 이거 팔로우 할 것. 그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 심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정답은 모두가 나왔어요. 그죠? 모두가 나왔는데 이거 말고 심의사항이 더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거 말고 심의사항이 더 있는 게 국토부 장관이 이게 이제 심의사항이고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한다. 그러면 여기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죠. 그리고요,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의결을 거쳐서 당연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치르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상대평가로 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정책심의회 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기피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기피의 수용 여부. 이것도 심의사항이 맞죠. 자, 그래서 요런 사항이 요거 심의 의결사항, 요 의결사항이죠, 이거는. 그래서 의결사항이 더 있다. 또 운영에 뭐 필요한 사항도 여기서 의결을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예요. 공인인증서 업령상 공인인증서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시험을 치르는 동안 이제 5회 정도 출제가 됐는데 원래 출제를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제도, 정책심의위원회, 시험제도 이런 식으로 교대로 출제해 왔는데 작년 33회 때는 특이하게 둘 다 출제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도 물어봤고 시험제도도 물어봤던 겁니다. 자, 그럼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이에요. 시도의사는 공인인증서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물로부터 2개월 이내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바로 답 나왔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지문이고 시험제도에서 가장 잘 내는 지문 중에 하나. 시도지사, 다음에 합격자 공고일 나왔다. 그러면 1개월이죠. 1개월 내에 공사자격증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바로 틀렸어요. 정답이었고요. 시험장에서는 1번이 이렇게 나오면 바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지문은 읽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1번 틀렸지 않습니까? 그럼 2번이에요.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재교부 신청할 때는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에게 제출한다. 그죠? 이때는 수수료 내게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은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럼 3번 지문. 재교부를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수수료는 꼭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도 맞아요. 근데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럼 이건 틀렸어요. 자격증이니까. 그죠? 자, 그럼 4번입니다. 공인인사는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사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유상무상 따지지 않고 양도, 대여 모두 금지예요. 그럼 자격증을 양도대여 하게 되면 이건 자격 취소해버리죠. 자격을 취소하고 엔드 1-1입니다. 그리고 5번 공인인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인사 명칭을 사용한 자. 유사명칭 사용한 자예요. 사칭이죠. 사칭자에 대해선 1-1이다. 아닌 자는 1-1. 그럼 맞죠? 역시. 자, 그리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공인인사업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등록 기준을 물었죠. 예, 등록 기준도 아주 잘못 씁니다.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 아주 잘 물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쉽게 물론 이제 맞추는데 약간 각도를 비틀었어요. 그러면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거, 대표자가 공인인사해야 된다. 대표자는 공인인사해야 되죠. 그럼 맞습니다. 다음 니은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다. 그럼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가설 건축물은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확보하였다. 잘했죠? 예, 맞습니다. 전세로 확보해도 상관없다. 다음 디귿.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법인의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그러면 요거 이 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래요.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자본금이 지금 현재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요. 협동조합이면 되는데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럼 지금 박스형이니까 답치기 전에 확인하는 거죠. 기억과 니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어요.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요 기억 한번 살려볼까요? 법인의 등록 기준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토탈 7가지죠. 그러니까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된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돼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주 잘 묻고 있고요. 그 다음 대표자는 공인인사해야 되고 대표자 제외입니다. 포함이 아니에요. 꼭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제외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의 3명 중에 1명으로 기억했죠? 3명 중에 1명 이상은 공인인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3분의 1 이상이 된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되고요.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 예외제로 됩니다.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 확보해줘야 되고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죠. 이때 실무교육은 대표자뿐만 아니고 임원, 사원 전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법인, 사원, 임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임원, 사원 중에 결격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 그럼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사업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결격자. 역시 결격 사유는 빼먹은 적이 없죠? 예, 10회 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빼먹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 금고 이상 실형받고 집행이 면제됐다. 집행이 종료가 됐다. 요즘 이거 첫 번째 수용자인데 조문대로 내죠. 그러니까 집행 면제했다. 그러면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죠. 그러므로 이자는 결격이에요. 집행이 종료됐다. 3년 지나야 되죠. 다음 니은입니다. 공인인사법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우리 법 위반은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200만 원 받고 2년이 된 자. 얘는 결격이 아닙니다. 다음 디귿.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한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자, 그러면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유예기간 동안 일단 결격이고, 지금 이번에 개정한 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나서 플러스 더 2년이죠. 2년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는 결격이고, 결격자가 임원이나 사원으로 있는 법인은 당연히 결격입니다. 그래서 결격자가 사원이나 임원으로 있다. 그럼 이 법인은 결격이 되죠. 자, 그래서 디귿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결격사유자가 있는 거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죠. 쉽게 이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격사유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만 잠깐만 짚어볼까요? 피특정 후유인 아니라는 거 아주 잘 묻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이 결격인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잘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 위반 벌금이어야 되죠. 타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 일단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받았어요. 이것도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때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이었지 처분 당시가 아니죠.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가 결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번쯤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는데, 우리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다. 그럼 등록 취소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의무적 등록 취소죠. 그러면 사망 해산이라든가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을 취소한 자, 이 자는 결격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 자체가 아니다. 이걸 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지금 회차별로 보고 있는데, 요 해산으로 등록 취소를 한 자는 결격이 아니라는 걸 31회 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 해산,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에 더한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하게 됐잖아요.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럼 이자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등록 취소 원인이 된 이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기억하자고 그랬죠.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고 복권 될 때까지 결격이에요. 그래서 이 점 이제 한 번쯤 염두에 둡니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 내용을 모두 다 살펴봤어요. 그럼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7번 문제가 중개 업무 파트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33회 때 중개 업무 파트를 대충 2개 정도 종합문제식으로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쪽은 기본적으로 중개 업무 파트는 뭐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무소, 게시 명칭, 표시 광고, 그 다음에 겸업, 고용인, 인장 등록, 휴폐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트별로 그 하나씩은 6개 이상, 그러니까 하나씩은 내기 때문에 6개 이상을 출제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이 부분을 몽땅 쉬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묻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장난치는 문제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가끔 나와요. 이게. 자, 그럼 옳은 것 그랬습니다. 중개업 등원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입니다. 소속공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중속 금지이기 때문에.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없답니다. 2번 법인인 기업공사는 중개업과 기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직무 제공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예, 아주 우리를 무시한 불쾌한 질문입니다. 다음 3번 법인인 기업공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기업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 분사무소 있죠.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죠. 그죠?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회 때요. 모르겠어요. 출제자께서요. 신고나 허가를 자주 바꿔 냈네요. 외국인 취득 신고냐 허가냐. 이것도 이제 바꿔서 냈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신고입니다.
4번 소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임시 중개설물은 이거 신고하는 제도도 없고요. 이런 임시설물 설치하면 절대 안 되죠. 예, 그래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 틀렸고, 임시 중개소를 설치하면 의무적 등록 취소의 1-1이 되죠. 자, 5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중개보조원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야 된다. 그죠? 중개보조 명시하면 안 되죠. 그럼 중개보조 명시해버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물어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가볼까요? 중기계약으로 바로 넘어왔죠, 지금. 이게. 그래서, 중기계약 제도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째로 중개원 파트를 빠뜨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 문제는 그 종합문제 형식으로 이제 숫자를 넣기, 뭐 인장 병력 기한이 언제냐, 이제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 문제는 뒤에 배치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개업공사 일반 중개약과 전속 중개약을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개계약 제도도 거의 매회 출제예요. 이게. 그죠? 자, 1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사에 한정하여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그럼 특정 개공에 한정하여 중개 의뢰하고 그 개공이 그걸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건 전속 중개약이죠. 그죠? 틀렸고 1번이 아닙니다. 다음 2번. 개업공사가 일반 중개를 체결한 때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망에 해당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전속시 정보 공개 의무가 있지. 일반 중개계약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공개하더라도요. 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그러니까 전속 개공이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7일이죠. 7일 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그래서 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도 틀렸어요. 이것도 일간신문에 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 3번. 개업공사가 일반 중개를 체결한 때는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지금 일반하고 전속을 다 바꿔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일반은 업무 처리 사항 통지 의무가 없어요. 4번. 개업공사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전속계약서에 의하지 않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속계약서 사용 안 했거나 보관 안 했거든요. 그럼 업정사유죠.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고 해당합니다. 다음 5번. 표준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차이점은 개공과 의뢰인의 권리 의무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중개보수 과다 수령했을 땐 차액을 환급하겠다. 이걸 똑같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개의뢰인 갑과 개업공사 을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공이 을이고 의뢰인이 갑입니다. 중개계약제도에서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틀린 것. 1번. 갑과 을이 전속계약의 유효기한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맞죠? 약정이 없다면 3개월 원칙이지만 약정은 언제나 우선이죠. 그래서 유효합니다. 2번. 을은 전속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전속계약서는 3년 보존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업정이에요. 3번.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령의 법령상 중개사물 확인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그죠? 의뢰인은 확인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죠. 맞습니다. 위약금 지불의 의무, 소요비용 지불의 의무, 협조할 의무. 의뢰인은 그렇게 의무가 나눠지고 있고 4번. 전속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죠? 당연한 얘기고 5번 질문. 전속계약의 유효기한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이게 스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갑이 스발상과 거래했어요. 갑은 을에게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틀렸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지급하는 거지 위약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역시. 그 정답은 5번이었어요. 뭐 쉽게 우리가 이제 골라냈죠. 자, 다음 10번 문제 가볼까요?
거래업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순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본 것은 자, 지정 취소하여. 이걸 또 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정 취소하는 31회 때 출제한 바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출제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하여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지정 취소하여는 부운정 일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암기했어요. 부운정 일사, 부운정 일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운영규정 제정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했거나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거죠, 이거. 그래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 다음에 1년 내 설치 운영을 안 했을 때, 사망, 해산 등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만 있어요. 해야 된다 아닙니다. 지정을 취소하기에는 청문하게 돼 있는데 사망,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부정지정 맞고요. 이건 형벌이 없어요.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1년 내 설치 운영을 안 했다. 그럼 맞고요. 다음에 개업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세문의 내용과 다르게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했다. 그래서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죠.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 공개, 다르게 공개, 차별 공개. 그럼 이때는 지정 취소의 1-1이기도 하다. 다음 정보망의 운영 규정을 위반해 정보 운영했다. 그럼 운영 규정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기도 하죠. 지정 취소이면서 모두였어요. 그 정답 5번이었습니다. 모두가 또 나왔죠? 자, 그러면 지정 취소요. 가볍게 암기 이제 살려주시고요. 기억을. 그럼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업 영상 개업공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1번 개업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장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도의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 그럼 거래계약서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 아주 출제를 잘하는 부분인데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그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도의사는 자격을 취소한다. 아니 무슨 뜬금없이 자격 취소입니까? 그러면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규범 안 하면 업정사일 뿐이고 표준서식은 정해진 바가 없고 이게 업무정지를 명하더라도 등록관청이지 시도의사는 절대 아니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딴 자격인데 이걸 자격을 취소합니까? 많이 틀렸어요. 그죠? 웃자고 낸 지문 같습니다. 2번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규율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다. 맞죠? 우리 거래계약서 필수기사항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아주 잘 묻죠 이거. 그래서 2번 정답이 됐어요. 우리 거래계약서 필수기사항은 9가지가 있죠.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된다? 인표랑. 그래서 인표는 일금도 건조가 있어서 확약서를 바꿔준다죠. 인표 일금도 건조 확약. 이렇게 암기했어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 일자, 거래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인도 일시. 아주 잘 묻고 있고 권리 이전의 내용,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아주 잘 물어요. 그 밖에 약정사항이에요. 그럼 거래계약서에 필수기사항이 아닌 거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아주 잘 묻고 있고 중개보수나 취득 관련 조세도 필수기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2번 정답 됐고요. 3번입니다.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의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정지해야 된다. 일단 키워드가 틀렸는데 업무의 정지를 해야 한다도 틀렸고요. 업무 정지가 나왔고 시도의사가 나왔다. 문장 자체가 틀렸죠.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정지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틀렸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중계약서는 의무적 등록 취소 아니에요? 임치사유니까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럼 맞는 거예요. 등록관청은. 그리고 또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거고요. 또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 맞죠. 그것도. 그래서 많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소속공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며 여기까지 좋았죠. 기업공사는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다. 있다는 거 알죠?
5번입니다.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인증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거래계약서 공존소에 보관이 됐어요. 그럼 보존 의무가 별도로 있다 없다? 없어요. 보존하더라도 3년이 아니죠. 5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12번 문제 가볼까요? 이제 괄호형 문제 하나씩 출제하고 있는데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게 날린 것은 개혁공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자,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할 때는 괄호일 이내에 공제 다시 가입해야 된다. 15일. 그죠? 손해배상이 나왔다? 그러면 15일이 등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은 요거 이의신청 들어갔는데 안 받아줬죠. 날짜를 물어보는 지문이었으니까. 근데 문장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 하더라도 15일 내에 공제 다시 가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제 다시 가입을 하지 않고 보증보험에 들어갈 수도 있죠. 또는 공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한 때는 15일 내에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데 어쨌든 안 받아줬어요. 이건 날짜를 중점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결국은 이제 무시했습니다. 이거를. 이의신청 안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이나 공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5일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혁공사가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등록인장 변경. 며칠? 7일이죠. 7일 내에 그 변경인장을 등록하청에 등록해야 된다. 그죠? 다음 세 번째. 개혁공사는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청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예요. 사무소 이전하면 10일 내에 신고해야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7일, 10일자를 우리가 통째로 암기하자고 했죠? 그래서 요 7일자리는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5일부터 잠깐 정리하면요. 그러면 지금 이건 15일이었고 7일이었고 10일이었는데 15일자리는 우리 공인사 법령 쪽에서는 두 분밖에 없어요. 기억해두면 편합니다. 손해배상했을 때 15일 내 재가입 보전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기억나죠? 이거 15일이었죠.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요 7일짜리는 인자야 전등소등으로 암기했죠, 우리가. 인자야 전등소등. 그래서 인장의 변경록 7일, 자격증 취소했을 때 반납 7일, 그 다음에 전속시 정보 공개 7일이고 등록 통지 7일이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시민의 회의 소집 통지 7일 전까지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이죠. 이거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일까지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죠. 10일은.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이고 그 다음에 사고 예방 교육 통지죠. 10일 전까지고 협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등신 통보하는 거고 조사 및 주치 결과 통보.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나 신고센터 조사 및 주치 결과 통보 10일이었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 다음에 이 통보가 과태료 부과 통보예요.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개혁공사에 대한 과태료 때렸다. 등록관청에 알려주게 돼 있죠. 며칠 내? 10일 내. 그래서 이게 10일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전등소등하고 10일까지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하라.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큰 것부터 그럼 작은 거였으니까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개혁공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혁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개공의 고의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가 취소했어요. 그럼 이때는 보수를 받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받을 수 없습니다. 틀렸고. 2번. 개혁공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지요. 이전 의뢰인에게. 공부를 떼는 비용이니까. 그죠? 다음 3번. 개혁공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지요. 당연히. 자, 다음 4번입니다. 개혁공사의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혁공사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아주 잘 내는 지문이었어요. 4번 정답이고 5번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조례가 아니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를 정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가볼까요? 이 문제 어려웠죠. A시의 중개사무소 등 개업공사 갑은, 지금 A시의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소의 오피스텔,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소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그럼 OP죠 지금.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의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췄다. 그럼 OP 적용하는 게 맞아요. 85제곱미터 이하는 오피스텔이니까.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의 을을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것은,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자, 그럼 옳은 겁니다. 그럼 이거 있잖아요. 지금 개공이 갑이었고 을, 그 다음에 매수인이 병이었습니다. 오피였어요. 기억지문이 함정이었는데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 중개보수가 아니고 실비라고 했습니다. 실비는 A가 속한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른다. A씨가 속한 시도조례 기준에 따른다. 맞았어요. 실비잖아요. 이게 중개보수였다면, 요게 중개보수였다면은 OP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국토부령이잖아요. 근데 실비라고 그랬잖아요. 실비는 조례죠.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간다. 그럼 이때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가 실비도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죠. 그러니까 A씨가 속한 시도조례예요. 요게 함정이었어요. 이게. 그럼 니은입니다.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율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이다. 맞습니까? 지금 매매였죠. 그러니까 1,000분의 5. 맞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이용하니까 1,000분의 5. 맞습니다. 다음 디귿.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을병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예, 당연히 맞고. 다음 리을. 주택, 부속토지 포함이고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기준을 이용한다. 아니죠. 오피스텔 이용하는 거죠. 주택이 아니고 오피였으니까.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일단 정답이 기역, 니은, 디귿이거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제 4번이 정답이 됐는데 만약에 기역을 못 알아봤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니은, 디귿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만약에 못 알아봤다 한다면, 틀렸다고 해버리면 니은, 디귿이 되는데 지문에 니은, 디귿이 없어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죠. 니은, 디귿이 확실히 지금 맞았으니까 니은, 디귿이 들어가는 건 지금 현재 요거 4번이거든요. 이거 5번도 있는데 리을은 확실히 틀렸고요. 그럼 5번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지문이었죠. 그러니까 실비였기 때문에 이건 조례가 맞아요.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제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역시 또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였는데 중개보수를 3문제를 냈어요. 이거를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을 그랬는데 기억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판례였죠. 공매 부동산 취득의 알선도 적용한다겠습니다. 최근에 판례였죠. 그럼 디귿짐은 먼저 보시죠. 이 사건에서 같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개업공사란 중개사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려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라고 그랬어요. 상한을 완성되었을 경우에 받을 중개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같은 사건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이 알선하는 중개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보수를 받기로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단 완성되었을 경우에 받을 보수를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디귿지문 맞았고요. 그럼 니은지문은 아주 잘 내는 판례였죠.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죠. 맞습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니은지문은 맞았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었어요. 옳은 거라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겠습니다.